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발표가 있었죠. 다들 어떤 지역이 해제가 됐는지 앞다투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의 의도를 잘 생각해보면 규제를 해제하는 지역은 거래가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곳이고, 규제를 해제하지 않는 지역은 이곳이 거래가 활성화돼서 가격이 올라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곳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좋은 곳은 해제를 잘 하지 않고, 해제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합니다. 11월 10일 아침에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죠. 서울 및 연접 4곳 외에 모두 해제했다. 남들은 어디를 해제했는지를 열심히 보도하는데 저는 해제하지 않은 지역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부동산 역발상 중요합니다. 서울 규제를 유지한 것은 다들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규제를 하지 않은 지역이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이 있는데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여지는 곳은 성남 그리고 하남입니다. 플러스 서울, 이 3개 지역을 모두 품고 있는 신도시가 있어요. 이곳 규제를 풀어주면 관심이 집중될 거라서 이번 해제 지역에서는 뺐지만,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는 해제가 될 곳이죠. 특히나 무주택인데 1주택이 되는 분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곳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딘지 벌써 눈치챈 분들이 있으시죠? 성남, 하남, 서울을 모두 품고 있는 신도시, 위례 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추천 아파트 시세 분석과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체크할 포인트들 말씀드릴 테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위례 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정도가 서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례 신도시는 어디냐? 오른쪽에 파란색 있는 곳입니다. 지도에서 찾을 때는 요 스타필드 시티 찾으면 돼요. 위례 신도시 경기도로 알고 있는데 요 서울 경계를 제가 살짝 걸쳤어요. 뭘까요?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위례 신도시입니다. 지적도 메뉴를 보면 자, 요런 식으로 이종 주거지, 일반 상업지, 근린상업, 준주거 형태로 개발이 되었어요. 행정구역을 보면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의 일부분, 하남시 하감동 일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의 일부분, 이기 신도시입니다. 3개 지자체가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다 보니 여러가지 조례들이 달라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나도 서울 송파구 해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2005년에 개발계획을 발표했고 2008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과거에 군부대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위례 남쪽은 이렇게 아파트들과 중심 상권 꽉꽉 차 있고, 이 위례 북쪽은 아파트도 있고 아직 개발이 안 된 곳들도 좀 보이죠. 이 위례 신도시 핵심지와의 거리를 한번 보면 위례 중앙타워 쪽에서 강남 잠실역까지는 직선으로 약 5km 정도네요. 이번엔 위례에서 강남까지 가볼까요? 삼성역까지 직선거리 8km 정도입니다. 굉장히 가깝죠. 위례 자체가 일부는 송파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깝겠죠. 이번엔 위례에서 반대로 아래쪽으로 판교까지 와보겠습니다. 직선거리 9km 정도입니다. 강남 핵심지 그리고 판교 모두 직선거리로 굉장히 근거리에 있어요. 위례 신도시의 크기가 몇 제곱킬로미터다, 몇만 평이다 말씀드려봤자 크기에 대한 감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서울 여의도와 크기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의도는 이렇게 생겼고 섬이죠. 근데 이 섬이 마치 모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고구마처럼 생겼죠. 그래서 여의도 고구마를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짠! 올려놔보면 어때요? 똑같죠? 약 100만 평 정도 되는 여의도 고구마를 위례 신도시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슝 가져왔어요. 위례 신도시에 고구마 올려놔보면 고구마 하나, 그대로 복사해서 고구마 2개, 빈 공간도 있지만 삐져나온 부분도 있고 하니까 크기에 대한 결론, 위례 신도시는 여의도 고구마의 한 2개 정도 크기다. 이렇게 감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괜찮았나요? 땅땅 무슨 땅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위례 신도시 설명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계속 갑니다. 위례 신도시의 지하철 교통 상황 보면 이렇게 위례가 있다고 했을 때 8호선 남위례역, 복정, 장지, 문정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8호선이 있고, 이 위쪽으로 마천, 거여 5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례 중심가가 이 아래쪽에 좀 집중되어 있어서 남위례역이나 복정역이 그나마 좀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 남위례역 기준으로 보면 잠실까지 환승 없이 13분, 굉장히 가깝죠. 다시 남위례에서 강남역까지는 28분, 삼성역까지는 22분. 지금도 지하철 강남 출퇴근이 나쁘지 않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위례 중심가 쪽으로 지하철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래저래 지하철역이 애매하게 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설명 끝내면 위례에 지분이 있는 분들 발끈하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입지적으로 좋은데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있죠. 강남과의 지하철 접근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그 부분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정 메뉴로 다시 보면 가운데에 일반 상업지역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주변에 주거지들의 아파트들이 다 들어와 있죠. 중간중간에 근린상업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감이 없을 수도 있어서 위성 뷰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구획 정리가 잘 돼 있고 아파트들이 정말 많죠. 일단 쇼핑은 이쪽 위례 스타필드 시티 있죠. 로드뷰로 잠깐 보면 자, 이 대로변에 이런 모습입니다. 대형 주차타워가 옆에 붙어 있고 CGV도 이 안쪽에 있어요.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도 있고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주중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손님이 많습니다. 스타벅스에 자리가 없어요. 여기 차량들도 지금 주차하려고 이렇게 줄 서 있는 차량들이죠. BMW 매장, 영품문고, 노브랜드, 유니클로, 다이소 이런 것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삼성 로고가 보이죠. 바로 장지역 옆에 가든5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위례 중앙광장이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 먹거리 맛있는 데가 정말로 많아요. 저도 위례에 가면은 이쪽에서 밥을 먹습니다. 롯데시네마도 이쪽에 있고 이 아래쪽에서 로드뷰를 잠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중앙에 광장이 있으면서 상권이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가족들이 이쪽에 나와서 아이들과 뛰어놀고 그래요. 그리고 지도를 조금 크게 보면 신도시답게 수변길, 카페길이 있습니다. 이 위례 휴먼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칠하고 있죠. 위례 휴먼링 이렇게입니다. 차량과 좀 분리가 돼서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요런 코스가 있어요. 한 4점 몇 킬로 정도 되는데 요거를 끼고 있는 게 아래쪽에 창곡천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장지천이 있습니다. 위례 현장답사 가면은 저는 이 아래쪽 창곡천 카페길을 꼭 들려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요 창곡천 물길 요 옆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로드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휴먼링 이렇게 창곡천 길이 있고 그 옆으로 식당 맛집과 카페들이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 답사 갔을 때 들리는 코스는 요 하남 돼지집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몇 걸음 내려와서 요 IM홈이라는 카페에서 녹차 빙수를 먹습니다. 이 가게들이랑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IM홈 카페에서 녹차 빙수 먹은 사진도 여기 있죠.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현장 답사 가기 전에는 임장 후에 뭐 맛있는 거 먹고 올까 꼭 미리 체크를 하세요. 현장에서 밥을 먹으면서 오늘 봤던 아파트들, 상가들, 현장 분위기, 부동산 분위기 이런 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장만 하고 바로 집에 오면은 그때 그 느낌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자, 위례 신도시 왜 빨리 이 이야기 안 하나 기다리셨던 분들 있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례 신사선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위례 신사선 착공이 자동 완성이 되죠. 관련 뉴스가 꾸준히 올라오는데 23년 정도의 착공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지연은 되고 있죠. 아실 사이트에서 보면 27년 준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 코스는 이렇습니다. 아까 지하철 노선도에서 봤을 때 이 위례 중심 쪽이랑 8호선이 조금 거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위례 신사선은 이 위례 중심, 위례 중앙역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례 중앙광장 쪽이고요. 근미래에는 여기가 핵심입니다. 당연하겠죠. 코스를 한번 볼게요. 위례 중앙역, 그리고 문정, 가락시장 쪽을 거쳐서 바로 강남 핵심지를 통과합니다. 하겨울, 삼성, 봉은사, 청담, 신사, 을지병원, 도산공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요. 환승 없이 20분 정도면 강남 핵심지까지 들어가고 위례의 가장 큰 호재고 이 강남 내부에서도 호재입니다. 봉은사, 삼성을 통과하기 때문에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을 하죠. 위례 입장에서는 5정거장 남짓이면은 강남 핵심 업무지구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이만큼 입지가 좋은 곳 쉽지가 않죠. 판교, 광교도 저 밑에 있고 과천도 이 정도의 교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규제 해제 지역에서 위례가 빠진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셨으면 아 그렇네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례 트램 소식이 있죠. 한 24년, 5년 정도면 개통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례 신사선보다 이 트램이 먼저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 위로 다니는 지상철 전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버스와는 다르게 정시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위례 트램역을 잘 이용하면 위례 신사선과 연계해서 강남 출퇴근하는 코스가 될 수 있죠. 위례 트램 핵심은 이 마천역, 남위례역, 복정역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위례로 들어와서 아파트 단지들을
단지를 통과하는데 요 위례 중앙공원 쪽으로 와서 남위례역으로 내려오고 8호선 수인분당선 복정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강남으로 연결되는 위례 신사선, 위례 중앙공원과 상권,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위례 중앙역이 이쪽이고 트램도 지나가고 남위례, 북위례를 이렇게 남북으로 가로지르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 대부분에서 이 트램을 이용하면 위례 신사선을 빠르게 탈 수가 있겠죠. 요 신도시 안에서도 입지가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마다 예산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그만큼 정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아실 사이트로 돌아와서 또 한 가지 체크할 것은 이 위례 신도시 위쪽으로 여긴 서울이죠. 마천동, 거여동 쪽에 재개발 예정 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주자들이 바로 아래 위례 쪽 신도시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발 상황에 따라서 뭐 4년 남짓까지도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도시 위례 쪽으로 전월세 수요가 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드디어 여러분도 궁금해하고 저도 궁금한 부분, 그래서 위례 신도시 아파트 가격 얼마 정도 하고 요즘 같은 하락장인데 얼마나 가격방을 하고 있는지, 실거래가 얼마나 조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도 설명하다 보니까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호객노노고요. 어디부터 볼까요? 대장주부터 봐야죠. 당연히 위례 신사선이 들어오는 위례 중앙광장 쪽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중심 상권이자 공원이자 강남 직결 위례 중앙역이 이쪽에 생기고요. 이 주변이 대장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송파 꿈의 그림 위례 24단지 1810세대 대단지고요. 2013년 입주 10년 차입니다. 중앙광장과 위례 신사선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끼고 있고요. 대장 중에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격을 좀 보면 21년 말에 12억 5천까지 실거래가 있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최근에 수도권 아파트들 움직임과 비슷하죠. 한 2020년 말 정도 가격까지 조정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2020년 말 정도 10억 6,900에 20년 12월 실거래가 있는데 최근에 10억 5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가격이 움직임이 있고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올해 들어서도 3월, 6월, 10월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대장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 해제가 됐으면 이 정도가 지지선일 수도 있겠다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다음 규제 해제 때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드뷰로 보면 자 이쪽이 중앙광장 쪽 위례 신사선이 들어올 쪽이기도 하면서 차 없는 거리라 아이들과 나와서 놀기 정말 좋고 맛있는 집도 많아요. 자 꿈의 그린 위례 바로 여기 있죠. 아파트 디자인도 되게 심플하면서 좀 세련된 느낌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위례 중앙광장 쪽에서는 조금 거리는 있지만 이 우측으로 위례 더힐 55 있습니다. 바로 앞에 위례 푸른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뒤쪽으로는 근린공원이 있고요. 이쪽 전망이 정말 멋있고 단지 주변이 조용하고 한적한 느낌입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스타필드 쪽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위례 중앙광장 상권으로 가는 길이고 대단지에 넓게 펼쳐져 있어서 각 동마다 전망 차이가 좀 있겠죠. 위례 더힐 55 1380세대 2015년 입주 8년 차고요. 34평 실거래를 한번 보면 그래프는 뭐 최근 여느 아파트와 비슷하고요. 역시나 2020년 정도 가격까지 지금 조정이 있는 상태예요. 작년 가을에 16억 4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가격 하락이 쭉 나타나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도 많진 않지만 거래는 계속해서 있고요. 10월 달에 11억까지 거래가 있었습니다. 위례 더힐 55 로드뷰를 보면 자 이렇게 55로 시작을 하죠. 아파트들이 요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아파트 상가도 있고 이 길 자체가 차량이 많지 않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위례 신도시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체크할 것들 다시 정리해드리면 당연히 핵심 포인트 위례 신사선이 들어오는 이 위례 중앙역 쪽 당연히 가보셔야겠죠. 중앙광장 쪽에 가서 분위기도 보시고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위신선만 개통되면 이 위신선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들이 실거주 가치도 함께 좋아질 거예요. 지금도 차량 이동으로 강남권 접근이 좋긴 한데 이 지하철 개통되면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전월세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현재 가치로는 이 8호선 남위례역 쪽 강남 접근성이 나쁘지 않고요. 남위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들도 현장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창곡천 쪽 요 식당가 카페길도 한번 다녀보시고 트램이 먼저 개통하면 트램역 주변도 호재가 되는 거면서 2차적으로 위례 신사선이 생기면 한 번 더 교통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 트램역 주변도 한번 보시고 위례 중앙역 쪽도 한번 보시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수익률을 따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만간 5호선, 8호선과
신도시와 연결되는 위례 트램이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미래가치 대장주인 위례 신사선이냐, 이런 식으로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례 신도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땅땅무슨땅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위례 신도시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위례 신도시에 투자하려는 지인이 있으면 이 영상을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해주시면 위례 신도시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땅무슨땅이었습니다.